풀을 매다 보니까 이렇게 두릅밭에 풀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죽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고 그랬을 때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답답하죠. 중간중간 몇 개 죽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오늘은 그 보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나무 뿌리는 연중 종분식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6월, 7월, 8월 더워질수록 물을 주는 건 필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올해 비가 자주 오고 토양이 촉촉해서 보송보송하게 보습감이 있어서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야 끊겼다. 자, 이거 몇 개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저 산비탈에 있는 거 몇 개 해보자. 이거 새끼 번식한 거네. 바로 캐가지고 바로 심는 거는 그냥 대충 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간 여유 있게 잘라줘야 이렇게 적당히 잘라줍니다. 전지가위로 하면 더 낫겠죠? 저는 지금 풀 매는 중이라서 전지가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촉을 틔울 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촉을 틔울 눈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실패한다고 셈치더라도 이걸 가장 먼저 올리지만 그래도 촉을 틔울 이 두릅 종류들은 1년 365일 촉을 틔울 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이 시기에는 뿌리를 너무 짧게는 말고요. 수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건 2개니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심어 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풀을 매놨는데 이렇게 죽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곳이 있습니다. 이 죽은 곳에 나무를 빼내고 이렇게 흙을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흙이 아직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요 정도로 하면은 이파리를 다 떼어냈기 때문에 바로 물을 흡수해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뿌리 몸살을 하다가 자리를 잡고 싹을 여기서 올리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넓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여기 이렇게 촉이 있죠? 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쪽으로 촉을 수평으로 해도 되고요. 고세미 나방. 이게 고세미 애벌레예요. 이거 있으면 심어놔도 또 다, 이 나무가 죽은 이유가 이 고세미 애벌레가 있어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캐면은 이렇게 고세미 애벌레가 있거든요. 이거 왼수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징해야 되는데, 징그러워서 잠깐. 응징합니다. 방금 제가 나무를 뺐는데, 고세미 애벌레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고세미 애벌레 피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 뿌리에 문제가 있다, 뿌리가 썩어간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고세미 애벌레가 거운 흡집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촉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촉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네,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가볍게 한 3, 4cm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이 시기에는 이 나무보다는 늦게 자라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식하거나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풀매다가 이거 옆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 찍은 거고요. 풀을 매놓으면 이렇게 말짱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을 안 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손낫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무 주변은 이런 풀은 저는 멀칭 재배, 두릅 재배지나 엄나무 재배지 멀칭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무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낫을 이용해서 이 풀 생장점까지 큰 풀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잘라서 어느 정도 매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풀이 좀 짰더라도 나무 주변은 매주고 나서, 그리고 한 가지 감당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당을 못 하냐면 그냥 매주는 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감당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스타하고 이파리만 죽이는 약 있죠? 바스타하고 씨앗 발화 억제제, 풀씨 발화 억제제, 라스나 스톰프나 여러 가지 뭐 각자 찾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풀을 맨 다음에 바로 살포를 해서 제어를 해줘야지, 풀이 덜 나게 해줘야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새로운 풀이 늦게 나오고 유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죽은 경우 같은 경우는 거세미 애벌레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조금 전에 파놨으니까, 자, 이걸로 뭐 바로 옆에 뻗은 나무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금 뽑아서 바로 심었다 그럼 그거는 그 확률 그냥 발로 심어도 됩니다. 발로 심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파리 싹 다 없애고 새순까지 없애고 요 안에서 알아서 다시 순이 올리게, 바로 이파리가 올라오니까는 보시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로 밟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고객님들 또 구독자님들 뵙는 길에 두릅나무, 엄나무 최적지, 가장 좋은 토양, 정문을 식재하고 나서 실패하지 않을, 또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실패하지 않을 가장 좋은 토양을 오늘 그 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자마자 바로 심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을에 식재하실 분들은 가을에 캐서 바로 보내고, 저희는 저장 종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캐서 빠른 시간 내에 재배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재배자님께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채적지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양분도 한 번도 안 주고, 영양제도 한 번도 안 주고, 관리도 하지 않고, 어차피 밭 관리하면서 저희는 밭 인근에 이 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풀 관리만 해주는데,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이렇게 잘 자라는 이 밭둑 가장자리 있죠? 이 밭둑 가장자리. 영양제 한 번도 안 줘도 하나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이렇게 크게 자라고. 이런 곳이 채적지예요. 우리가 엄나무하고 두릅 다비성 식물이라고 다비성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양분이 필요로 한 곳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지, 절개를 시켜가지고 표토층을 싹 긁어냈다. 그럼 그런 데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이런 흙바닥이었던 밭바닥 한 구석지 이런 데는 영양제 1도 단 한 번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잘 자라고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거 가시 없는 민엄나무인데요. 잘 자라고, 이거 민참두릅인데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요. 그리고 채적지. 자, 요게 하나를 심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럼 이것도 이게 영양제를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근데 두릅나무, 엄나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조건만 되면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극정성을 들이고 밭에다가 심어놓고 그래도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게 잘 자라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밭 가장자리 쪽에 또는 토질만 괜찮다면 이렇게 무성하게 또는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적지에다 저도 또 심어놨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산비탈에 밭 아래 산비탈에 이렇게 쪼르륵 심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올 봄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 산비탈에 제가 영양제를 주겠어요.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잘 자라요. 둑을 애초에 잘 만들고 영양제 퇴비 이거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생땅만 아니라면 개토한 마사흙 또는 절토 임지를 절토해 가지고 완전 생땅을 만들어 놓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기질 함유량이 있고 어느 정도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한 흙이라면 굳이 많은 양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첫 해 한 해 두 해는 그냥 자연적으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를 위해서 이 낙엽이 졌을 때 이렇게 양분을 퇴비를 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순을 수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주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과유불급 넘치는 것보다는 덜 하는 게 이 엄나무하고 참두릅은 결과론적으로 계속 지켜봤을 때 결과가 훨씬 더 낫더라.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산비탈 아래쪽에 이렇게 종분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랍니다. 순도 크고요. 잘 자라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밭이 일반 관행농으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전석지, 이렇게 자갈이 많고 돌이 많은 데 있죠. 그런 데가 제일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전석지, 자갈 돌이 많으면서 배수가 잘 되는 곳 있죠. 그런 데는, 이런 데는 영양제 한 번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런 데는 영양제 한 번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밭, 저희 밭 지금 올 봄에 지금 종분 심어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저희 밭도 전부 지금 종군으로 심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풀약을 칠 건데 이제 요만큼 자라고 있어요. 지금 전부 이렇게. 종군은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캐서 바로 심는 게 활착률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장 종군 심었던 경우이고요. 지금 이건 저장했던 종군 심은 거라서 군데군데 좀 빈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잘 나가다가 줄 잘 나가다가 한 줄씩 빕니다. 이렇게. 그러면 캐서 바로 심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재배지는 종군을 캐서 바로 심은 상황이에요. 그건 100%, 99%라고 말씀드릴게요. 활착률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장 종군으로 또 식재를 하고 또 바로 캐서도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 이렇게 저장 종군으로 했을 경우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리고 바로 했을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예약제를 진행하고 사전 예약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방식을 하는 이유가, 예약된 분량만큼 캐서 바로바로 캐서 작업해서 배송을 하는 게 가장 재배자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바로 캐서 심으면 이거 늦게 심었거든요. 이거 4월, 그때 몇 월 달이지? 4월 중순 넘어서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제가 짓지 않는 곳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미넘나무를 심었어요. 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실뿌리를 여기저기 막 묻어놨어요. 남은 거 아까워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거 순 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알아서 자라서, 알아서 분지를 해서 이렇게 몇 개씩 분지가, 기본 한 3개씩은 다 분지가 이렇게 됐네요. 여기 위에다도 많이 잔뿌리를 중간중간 이렇게 다 묻었는데, 가시엄나무, 털엄나무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얘들은 왜 이렇게 생겼냐? 누웠네. 누웠어. 이거 흙 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네. 이렇게 크게 자란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나와서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요게 전부 다 제가 뿌리 손질하고 잔뿌리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골 파가지고 여기다가 조르륵 놓고 그냥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엄나무하고 두릅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채적지는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거세미 애벌레가 안 먹어요. 요런 데에는. 거세미 애벌레는 어디에가 있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밭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유기질비료 퇴비, 축분퇴비, 유박 이런 거를 그 땅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우리는 작물을 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런 해충들이 좋아하는 먹이 사슬이기도 합니다. 딱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어요. 사실 저도 늘 공부하는 입장이고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농사 짓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토질이 틀리고 입지 조건이 틀리고 모든 게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모두에게 딱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갈게요. 엄마 가서 풀약 칠게. 풀 메고.